그래 뭐 뻔하지 뭐 레즈비언 캐릭터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야. 그래 뭐 별로 아쉽지도 않다 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점점 그라데이션 분노가 막 생기는 거야. 어떻게 부윤을 없앨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년이 다 보셨나요? 지금 끝까지 다 못 보신 산세님을 뒤로 하고 저의 감상평을 얘기를 하자면 드라마화가 된다 그래서 최근에 근데 부용이가 없어졌대. 그래가지고 그래 뭐 뻔하지 뭐 레즈비언 캐릭터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야. 그래 뭐 별로 아쉽지도 않다 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점점 그라데이션 분노가 막 생기는 거야. 어떻게 부윤을 없앨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맨 마지막을 보고서 진짜 감동과 울분이 차올라가지고 이 영상을 반드시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카메라를 켰고요. 영상 제목도 그렇고 저의 첫 감상평도 부용이 왜 없었을까 이런 느낌이지만 제가 이제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 자체가 웹툰을 창작하는, 그러니까 작품을 하고 싶어하는 작가님들 그리고 웹작님들을 돕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데뷔 8년차 웹툰 작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웹툰 작가의 시선에서 잘 만든 웰메이드 웹툰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공부하고 참고를 해야지 이런 대작을 우리도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름 자부심은 있지만 약간 쿠션을 좀 깔자면 제가 하는 어떤 분석이 다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그냥 참고 삼아 재미 삼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보통 이런 어떤 작품 리뷰 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을 아예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전체 줄거리랑 소재나 주제, 뭐 등장인물 이런 거를 간단히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웹툰 창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획서를 쓴 것 같이 좀 간단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면 보통 공모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작품을 어디 투고하려고 할 때 기획서를 반드시 쓰게 되는데 처음 쓰려고 하면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이야기는 진짜 뭐 엄청나게 방대한데 그거를 막 두세 줄로 요약하세요 막 이러니까 기획서 첫 장에서 한참 그걸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저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결난 정년이를 거꾸로 보면서 이제 기획서를 써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칠 건데, 일단 제목은 정년이죠. 그리고 장르는 성장 드라마, 로맨스, 시대극이라고 적었어요. 여기에 로맨스를 꼭 넣고 싶었어요, 장르에. 그리고 분량 뭐 147화 정도 되고 주요 독자, 이게 다 기획서에 대부분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에요. 주요 독자는 10대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 한 60대까지 어떻게 보면 웹을 사용하는데 조금 진입장벽이 그나마 괜찮은 60대까지의 여성 서사에 관심 있는 남녀 모두를 타겟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줄거리 한 줄 요약은 아까 꿀팁을 전수하겠다고 했잖아요. 기획서 쓰는데 줄거리 한 줄 요약은 이렇게 써야 돼요. 뭐냐면 땡땡한 누가 땡땡을 해서 땡땡땡을 이루는 이야기다. 이렇게 써야지 한 줄이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맞춰서 한번 써봤어요. 정년이의 한 줄 요약 줄거리는 뭔가. 그리고 이 작품의 시놉시스도 한번 참고를 했거든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지만 소리와 연기만큼은 타고난 천재 소녀 정년이가 콤마 하고 그리고 돈 때문에 들어간 여성 국국단에서 진정한 예인으로 거듭나고 사랑도 쟁취하는 이야기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웹툰 정년이는 진짜 이걸 의도했다고 느꼈거든요. 그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확실하게. 기획서의 줄거리 다음으로 나오는 게 기획 의도예요. 기획 의도도 한 3줄에서 많게는 한 5줄 정도로 끊는 게 좋은데, 기획서 첫 장은 진짜 구구절절 길게 쓸 필요 없이 간결하게 쓰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 심사를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기획서를 만나보기 때문에 앞장에서 몰입을 할 수 없으면 보통 안 읽히기 때문에 뒷장까지 가지도 않기 때문에 진짜 핵심만 딱 나열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 의도도 제가 쓰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땡땡땡 소재를 통해서 땡땡땡 주제를 전하고자 기획하였다. 이렇게 딱 적으면은 기획 의도가 딱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정년이의 기획 의도를 첫 번째로 적었고, 그 다음에는 작가님 인터뷰를 막 찾아봤어요. 글 작가님이신 서일의 작가님의 인터뷰를 보고서 두 번째 기획 의도를 잡았거든요. 첫 번째 제가 그냥 적어본 기획 의도는
1950년대 가장 핫한 전통 예술인 여성 국극을 통해서 그리고 꿈꾸고 도전하고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여성들의 일과 삶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기획하였다. 이게 딱 기획 의도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가님 인터뷰를 찾아보고 나서 다시 또 정리한 기획 의도 두 번째 거는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모든 인터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멘트가 있는데 뭐냐면은 저는 특히 남녀 모든 역할을 여성이 연기하는 여성 국극의 특성을 통해서 젠더라는 것이 절대 불변이 아니라 잊고 벗을 수 있는 약간 역할극의 일종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획 의도를 듣고 나니까 조금 더 감동한 포인트? 이 작품을 어떤 마음으로 계속 쓰셨는지 그리셨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느껴져서 정말 많은 명장면들이 막 스쳐 지나갔어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젠더가 역할 같다는 표현이 그 캐릭터에서도 나오잖아. 맞아요. 약간 무슨 고사장님? 남자처럼 행색하고 맞아. 다니는데 사실은 여자인 그런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남장 여자 캐릭터가 나옵니다. 너무 멋있어. 정영이가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쵸. 깨닫게 되는 것도 많고. 어쨌든 이 여성 국극이 모든 역할이 다 여자가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남역도 여자가 해야 되는데 그 국극의 스타는 왕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남역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성 국극을 완전 처음 배우는 정연이는 그런 걸 어떻게 그 연기의 어떤 섬세한 톤을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초보자니까 그렇게 완전 레벨 0부터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전체 서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주변 캐릭터들 그러니까 극단 안에 있는 배우인 연구생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밖에 있는 주변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정연이한테 되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그래서 정연이가 극단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서서히 더 성숙한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는 이야기까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왕자에서 왕자로. 그렇지. 극감자에서 왕자. 약간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할 기획서 이야기는 등장인물이라는 그 챕터인데 저는 캐릭터 분석을 조금 이렇게 길게 분석을 좀 장황하게 적어봤어요. 근데 작품 리뷰, 뭐 스포일러 리뷰 하신 그런 영상에서 나왔던 캐릭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고 막 이런 걸 넣는다기보다 저는 이제 웹툰 작품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연이라는 작품 속에 캐릭터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진짜 너무 다 입체적인 캐릭터란 말이에요. 너무나 매력적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만들 수 있는 거지?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분석을 제가 해봤거든요. 네, 제가 이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5가지 요소를 뽑았어요. 이 5가지 요소가 딱 완성이 되면은 캐릭터가 진짜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인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연이 캐릭터는 진짜 대부분 다 입체적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조금 방대해졌는데 아무튼 그 5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이 캐릭터 분석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5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2가지 종류의 욕망과 트라우마 그리고 그 트라우마로 인한 절망과 극복법 2가지 종류의 욕망은 뭐냐면은 외부적으로 발현되는 욕망이고 그리고 내부적 안에 있는 진짜 욕망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욕망하고 진짜 내면에 있는 욕망 2가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를 하나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야기 서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벌어지는 가장 큰 절망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엔딩에서는 그거를 극복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이제 설정을 해줘서 극복을 하면은 약간 좀 해피엔딩 같이 이제 희극이 되는 거고 극복을 못하고 완전 이제 흑화하거나 죽거나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빌런을 설정할 때도. 그래서 그 5가지 요소를 잡아놓고 캐릭터를 만드실 때 사실 전체 세부적인 사건이나 서사를 짜기 전에 그 전체 요소를 만들어 놓으면은 얼추 틀이 나와요. 그 안에서 약간 이렇게 틀어주면서 변주를 주는 건데 조금 더 현실적인 사건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판타지적인 사건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어떤 이슈를 첨가해서 좀 사건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틀은
사실 이 세상에 널리고 널린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되게 진부한 설정이에요. 뭐 대단한 설정이 아니야. 뻔한 설정이에요. 근데 그 설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완전 다르게 이제 그간에서 생명력을 얻냐 못 얻냐 그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서 서론이 길었네요. 어쨌든 정년이가 오히려 가장 단순하다면 가장 단순한 캐릭터였어요. 이 모든 정년이의 그 캐릭터 수많은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이 그냥 가장 심플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정년이의 외부적 욕망을 보면 1화에서도 나오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게 외부적 욕망이고 내부적 욕망은 최고의 국극 배우가 되고 싶다. 그리고 소리를 계속 하고 싶다. 그게 내부적 욕망이에요. 진짜 내재되어 있는 욕망. 그리고 트라우마와 연결된 가장 큰 절망은 이제 이 캐릭터는 사실 트라우마랄 게 딱히 이렇게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어떤 그런 청소년기의 캐릭터였어요. 그냥 흑감자였어. 그냥 흑감자였어. 굳이 넣자면은 어머니께서 소리를 못하게 했으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유일하게 그거 하나인데 엄마가 계속 그걸 못하게 했으니까 사실은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내가 막 성공해가지고 엄마 다시 데리러 온다고 뭐 이만한 차 끌고 올 거라고 막 이러잖아. 부자가 되고 싶은 동기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트라우마랄 게 딱히 없는데 이제 뒷부분 가서 나오는 게 스포일러 이제 다량 들어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후부터는 사실 이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엔딩 서사를 설정해 놓는 걸 제가 이렇게 분석한 거기 때문에 이제 작품을 안 보신 분들은 캐릭터가 말미에 저렇게 된구나를 이제 스포일러를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라우마로 연결된 가장 큰 절망은 이제 더 이상 소리를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죠. 그게 가장 큰 절망이니까. 지금 옆에서 스포일러 당했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가수로 치면 성대 결절 같은. 그치. 그러니까 오로지 잘하는 게 음악밖에 없고 목소리 하나만 믿고 모든 걸 살아온 사람이 가장 큰 절망이 뭐겠어요? 당연히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지. 더 이상 좋아하는 어떤 예술을 발현할 수 없는 어떤 필연적인 컨디션 상태가 그 사람한테는 가장 큰 절망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엄청 생소한 설정은 아니에요. 이렇게 스포일러한 나를 죄책감을 좀 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 구체적인 캐릭터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작품의 주제랑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사연과 다양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걸 극복하는 어떤 방식은 결이 약간 다른데 같은 방향으로 쭉 모아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기 다르게 막 가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한 길로 탁 모이는 듯한 그런 완결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연이가 너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모든 캐릭터들이 어떤 트라우마들을 어느 정도 자기만의 방식대로 극복하면서 이제 엔딩을 마무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극복하는 방식도 사실은 다 비슷비슷했어요. 맥락,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비슷하다는 거죠. 그걸 다루는 어떤 소재는 다 다르더라도. 그래서 이제 정연이의 트라우마 극복 방법은 최고의 국극 배우가 아니어도 그냥 촛대로 서 있어도 좋으니까 국극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거를 자기가 그냥 깨닫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강점을 끝까지 발굴해서 결국에는 최고의 국극 배우가 된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욕망을 결국엔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 서사를 갖고 있는 캐릭터예요. 자, 다음. 이렇게 다 얘기하면 제 목이 쉬겠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연이 캐릭터 어때요?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일편단심 부용이고요. 그 다음은 허영서. 저는 허영서가 오히려 윤정연 캐릭터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단 말이에요. 약간 더 정이 가는 아이랄까? 허영서의 외부적 욕망은 최고의 국극 배우가 되겠다.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게 외부적인 욕망이고요. 내부적인 욕망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다가 설정을 했어요. 더 캐릭터를 만들 때 진짜 더 딥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겉핥기식으로만 보면은 최고의 국극 배우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내부적 욕망이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국극 배우가 돼서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다인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끼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그걸 안 해줬으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계속 자격지심처럼 계속 남아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부적 욕망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트라우마와 연결된 가장 큰 절망은 이제 어머니의 인정은커녕 스스로 인정하지 못해서 국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신 상태가 됩니다. 그런 쪽으로 막 내몰리는 게 최고의 절망이에요. 이 아이는 이제 몸 상태는 최적이거든요. 정신 상태가 이제 그걸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게 가장 큰 절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고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것도 되게 약간 뻔하죠. 알고 보니까 자신은 어머니 외에 모든 사람들한테 이미 인정받고 있는 실력 있는 국국 배우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의 인정은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긍정하고 최고의 국국 배우가 된다. 이거예요. 영서 어떤 거요, 캐릭터의 심리를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그 무너지는 멘탈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 방식대로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애처로워 보였다고 해야 되나? 그걸 또 극복해내는 과정이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에 가서 이런 것들을 다룬 트라우마 극복법의 꿀팁은 뭔가 지지를 못 받던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의심하는 그런 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결핍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단 한 가지 사건으로 휙 뒤집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켜켜이 쌓아야 돼. 이 사람이 어떻게 지지를 받는지에 대한 그 지지를 해주는 주변 인물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놓고 빌드업을 쌓아야 돼.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는 거야. 어느 날 사소한 거에서 깨달아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가면서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건 나였어. 막 이거를 깨닫고 그냥 이제 극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단 한 가지 사건으로 얘가 갑자기 평생 동안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모자라, 나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던 애가 갑자기 뭐 제일 가까운 애가 한 번 편지 하나 줬다고 휙 돌아서서 이제 모든 걸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하는 캐릭터로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캐릭터가 갑자기 확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방식은 똑같지만 뭔가 주변인의 지지를 깨닫고 자기를 긍정한다는 방식이 똑같지만 그걸 표현할 때 하나로 하느냐 그 켜켜이 빌드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전적이 있어요. 그걸 잘 못한 전적이 있어. 전 작품에서. 근데 저는 이 빌드업을 잘해. 영서라는 캐릭터도 정연이가 약간 그 아팠던 그 이슈를 어머니를 통해서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처럼 영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언니에 대한 질투 이런 것도 되게 컸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나중에 그 언니를 통해서 뭔가 생각이 변화하고 인정을 받고 그런 게 좀 비슷한 맥락으로 풀어나가지 않나 맞아. 갈등. 쭉 보다 보면은 모두들 다 영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데 자기가 그냥 눈 가리고 귀 막고 안 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독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독자들은 그래서 답답한 거야. 왜 영서 본인만 몰라 본인만 이러면서 끙끙거리다가 영서 팬이 제일 많은데. 그치 영서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그 본질은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너무나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여서 그거를 설정을 해놓고 어떻게 표현해 나가는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다음 캐릭터는 저는 세 번째 인물로 홍주란을 잡았어요. 홍주란 캐릭터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가지고 메인에 있는 캐릭터들의 갖고 있는 어떤 내부적 욕망이나 외부적 욕망들은 관객들이 되게 많이 봐왔던 설정들이에요. 근데 그 곁에 있는 다른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약간 욕망들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어떤 여성 캐릭터의 다양성? 이거를 저는 느낀 것 같아가지고 되게 딥한 캐릭터도 있고 되게 의외의 캐릭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재미가 정말 있습니다. 정년이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게 다른 캐릭터들을 조명하기 때문에 정말 뻔하지가 않아요. 홍주란의 외부적 욕망은
삶의 이유를 만들어준 문옥경 옆에 있고 싶다. 그의 옆에 있으려면 국국을 잘해야 된다. 이게 외부적 욕망이고요. 내부적 욕망은 삶의 이유를 잃고 싶지 않다.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싶다. 이게 내부적 욕망으로 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인물이 갖고 있는 욕망이 약간 평범하지 않고 되게 딥하잖아요. 근데 이런 삶과 죽음의 생사를 놓고 자기가 어떤 견해를 가지려면 어렸을 때 그만한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죽는다든지 내가 죽다가 살아났다든지, 그러니까 죽음하고 내 삶이 되게 가까워야지 살고 싶다 혹은 죽고 싶지 않다 이런 맥락의 어떤 거대한 그 관념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홍주란 캐릭터는 어렸을 때 약간 지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병세에서 약간 호전된 그런 상황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그 시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천대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빨리 죽고 아들을 생산하길 바라시는 할머니 막 이런 가족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병약한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지를 그걸 못 찾은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이 캐릭터는. 그래서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붙잡게 해준 어떤 타인 문옥경이라는 캐릭터를 동경하게 됐고 거의 뭐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는데, 사실 내부적인 욕망은 그냥 삶의 이유를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딥한 내부적인 욕망이고, 트라우마와 연결된 가장 큰 절망은 문옥경이 국국판을 떠나려고 한다라고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가 국국을 하면서 굉장히 몰입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몰입은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있다는 그 느낌을 인식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재능과 예술 혼을 불태워서 그런 걸 막 느끼던 아이인데, 사실 그거를 좋아하는 거지 문옥경을 좋아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도 삶의 이유,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문옥경이라는 타인이 아니라 국국을 즐기며 열심히 하는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최고의 국국 배우가 된다. 이게 결말이에요. 이 캐릭터의 결말이에요. 홍주란 씨가 공주가 되는군요. 그렇죠. 홍주란 씨가 이제 메랑 국국단의 다른 이제 간판 스타인 공주 역이 되는 거죠. 정연이가 왕자, 여기가 공주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연이랑 영서가 왕자 역을 놓고 막 이제 티격태격 라이벌을 해서 어쩔 땐 얘가 왕자가 되고 어쩔 땐 제가 왕자가 되고, 하지만 공주 역은 홍주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잘해. 그냥 그 안에 몰입하는 어떤 재능이 너무 뛰어난 캐릭터여서 노력도 되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 먼치킨 같은 애들이 나와서 막 힘겨루기를 하는 거야, 이 작품은. 재밌어. 그래서 약간 얘가 2대 공주 역이니까 1대 공주 역인 서해랑 캐릭터랑 약간 이제 스파크가 있거든요. 로맨스 스파크요? 로맨스 스파크는 아니고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업계 선후배 느낌이고 제네레이션 체인지. 약간 그런 느낌. 그 한 세대의 공주가 둘일 순 없어서, 그러니까 그 왕자랑 공주는 한 번 정해지면은 계속 그 사람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티켓 파워여서. 세대가 교체될 때까지 새로운 왕자를 두고 이제 정연이랑 영서가 라이벌이었던 거고. 여기가 공주를 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캐릭터 서해랑 캐릭터로 넘어가면은, 서해랑 캐릭터가 나는 약간 빌런인가 싶었어. 초반에는 얘가 빌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얘도 너무 짠해. 나는 뭐 얘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막 아유 해랑이가 잘못했지, 아유 해랑이 왜 저러냐 막 이랬는데, 나는 그냥 너무 막 찌통 막 진짜 빌런은 따로 있어. 진짜 빌런 따로 있었는데 어쨌든. 왜 둘이 뭔가 아는 듯이 말해요? 그래서 해랑이의 외부적 욕망은 문옥경에게 사랑받으면서 영원히 행복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그가 스타로 있는 이 완벽한 국구판이 필요하다. 이게 외부적 욕망이에요. 그런 외부적 욕망은 이야기의 초반부부터 다 드러나요. 이제 이걸 보는 독자님들이 다 눈치챌 수 있게끔 사건을 짜는 거죠. 근데 내부적 욕망은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렵다. 그래서 혼자가 되어 외로워질까봐 무섭다. 이거를 제가 내부적 욕망으로 설정을 잡았거든요. 근데 너무 공감이 가는 이 정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이 시대의 여성들 뿐만 아니라 그냥 남성도 다 이 감정선에 너무 공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버려지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보편적인 정서인데, 그거를 이렇게 다뤘다는 게 이 작품 안에서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트라우마와 연결된 가장 큰 절망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완벽한 국구판, 내가 공주고 문옥경이 왕자였던 그 완벽한 국구판이 깨지고 사랑하는 문옥경도 날 떠나고 철저히 혼자가 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최고의 절망인 거예요. 그거를 거기까지 또 보여주죠. 그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뻔하지만 그래도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이 스타가 아닌 국극판에서 후배들에게 뭔가 정과 실력을 나눠주는 스승이 되기로 하고, 그리고 수단으로만 쓰이던 국극을 이제 진짜 내가 국극 배우가 뭔지를 다시 돌아보겠다. 다시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생동감 있는 캐릭터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 엔딩을 맞거든요. 그래서 이 엔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뭐랄까 이 여성 캐릭터들이 어떤 작품 안에서 이렇게 소비되거나 혹은 이제 역할이 주어졌을 때 막 사랑받지 못해서 막 몸부림치는 캐릭터를 빌런으로 많이 설정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방식의 엔딩을 되게 좋아해요. 그 캐릭터가 이제 다 모든 걸 다 떠나보내고 내가 집착하던 모든 걸 다 떠나보내고 무로 돌아갔을 때 자기가 괜찮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 그래서 그런 서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의 취향을 저격했어요, 서해랑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짠한 캐릭터 백도행을 이제 얘기할 차례인데 얘가 빌런 아니라고. 근데 캐릭터 디자인 너무 그 취향 저격이야. 여성 캐릭터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약간 생긴 게 좀 헷갈리게 얘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게 있을 법도 한데 전혀 디자인을 하시는 이 뭐랄까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실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어서 엑스트라도 너무 개성있게 생겼어. 진짜 그냥 얼굴 쉐입만 딱 봐도 이거 이 캐릭터구나 이 느낌이 빡 들 정도로. 백도행 얘기로 넘어오면 백도행의 외부적 욕망은 이것도 뒤에 가서 깊이가, 이게 초반에는 되게 단순한 주인공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단순한 주인공 옆에 또 단순한 라이벌이 있어. 뭐 윤정연이랑 허영서. 단순하게 시작을 했다가 독자들을 이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는 건 진짜 쉽게 들어오게 해놓고서 더 몰입하게 만드는 깊이를 계속 만들어줘요. 이게 그래서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이게 뒤에 갈수록 용두사미가 되는 작품들이 꽤나 있는데 이거는 뒤로 갈수록 더 막 진국이 막 느껴지니까. 뭐냐면 이 백도행 캐릭터는 진짜 좀 특이했었는데 이 시대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공감할 만한 정서거든요. 외부적 욕망은 기생짓인 춤과 노래 없이 국극배우로서 성공해서 양반 신분에 걸맞는 명예를 갖고 싶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런 것들이 외부적 욕망으로 느껴졌고요, 저는. 내부적 욕망은 반대예요. 신분과 상관없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명예를 갖고 싶다. 그게 진짜 욕망인 거야, 사실은. 근데 그 시대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발현이 안 돼서 꾹꾹 억누르는 거지. 외부적 욕망으로는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를 아버지가 이렇게 기생들이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되게 폄하한단 말이에요. 되게 급이 낮은 거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얘한테 이제 선생님이 되게끔 얘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양반댁 집안인데. 근데 그때는 이제 신분제가 이제 어느 정도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거기에 취해 계신 거예요. 얘가 양반집 가문의 장남이다 뭐 이런 거에 취해 계신 아버지가 너무 싫은데 사실 그게 뼛속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 백도행은 트라우마와 연결된 가장 큰 절망은 신분에 취해서 하는 일에 귀천을 따지는 아버지를 너무 혐오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런 아버지를 빼다 박았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 수치. 그게 얘한테는 가장 큰 절망인 거야. 너무나 외면하고 싶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를 깨닫는 거야. 되게 고차원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트라우마 극복 방법도 진짜 이것도 뻔하지 않아서 약간 좋았어요. 뻔한 결에서 약간 트위스트를 한 건데 뭐냐면은 아버지의 인정과 신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신이 하는 일을 온전히 즐기며 스스로 명예롭게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국극에서 다른 결로 명예로운 연출부를 이 사람이 통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배우에서 이제 정점을 찍는다는 어떤 그런 거에서 나와서 전체를 관망하는 어떤 재능이 되게 뛰어난 캐릭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출부를 통솔하는 리더가 되는 걸로 결말을 이거 빌드업이 있었네. 오, 장난 아니에요. 이 캐릭터도 제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하고 치고 빠지는 걸 되게 잘했다. 이 전체 흐름에서. 그래서 참 좋아요.
이 여운이 있어요. 이 캐릭터가 내부적 욕망과 트라우마로 인한 그 절망을 탁 느꼈을 때 자기가 그거를 깨닫고서 그 창피함을 느꼈을 때 저는 되게 많은 여운을 느꼈거든요. 이 이후에는 완전 메인 캐릭터라기보다는 극 중에 자주 등장을 하지만 서사의 분량으로 따졌을 때 나는 비중이 조금 낮은 캐릭터들로 다감을 선정을 했거든요. 맞아요.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꿀팁의 5가지 요소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모든 캐릭터의 이 5가지 요소를 만들면 조금 이야기가 너무 산만해질 수 있어. 그래서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메인 캐릭터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전체 분량을 고려했을 때 이쯤 가서 얘 서사가 풀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주변부에 있는 다른 등장인물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등장인물들도 완전 1차원으로 그리면은 조금 갭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메인 캐릭터는 5가지 요소는 갖추고 있는 먼치킨인데 주변 캐릭터 단역들이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모습만 보이면 갑자기 막 몰입이 탁 깨져서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독자님들이.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입체적인 캐릭터를 잘 묘사하는 작가님들은 이 주변부 캐릭터들한테도 2가지 면모를 설정을 해주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보여지던 모습하고 속내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2가지 모습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쭉 보여지던 모습이 있었고 알고 보니까 저 캐릭터가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거를 딱 한 줄로만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캐릭터의 입체성이 안 깨지기 때문에 이 주인공 애들하고 잘 버무러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다음부터 소개할 캐릭터들은 2가지 요소만 설명을 드릴게요. 너지? 문옥경 캐릭터. 이 빌런인 듯 빌런 아닌 빌런 같은 아니에요. 빌런 아니에요. 이 보여지던 모습은 문옥경은 세상만사 쉽게 사는 듯한 천재로 계속 보여지거든요. 매랑 국국단의 약간 간판 스타 1대 왕자역이고 너무나 쉽게 너무 천재여가지고 너무 쉽게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점에 이르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런 캐릭터로 계속 묘사되는데 관계에 얽매이지 않아서 정이 없어 보임. 제가 느꼈던 약간 보여지던 느낌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관이나 자아가 티미함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티미하다는 게 희미하다? 약간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인데 이 완벽한 외모와 별개로 별로 뭐 서사나 비중이나 이런 게 딱히 막 많이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그냥 너무 이렇게 생겨서 너무 이제 존재감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데 뭔가 있을 것 같은 뭔가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딱히 뭐가 풀리진 않아.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 보여지던 모습하고 상반된 속내가 딱 나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관과 자아가 매우 뚜렷. 국극이라는 매체에 얽매이지 않을 뿐 자신이 하는 예술에 대한 주관이 확실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자아가 굉장히 강함.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주관과 자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반대로 엄청나게 강한 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캐릭터라는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건 고집이 진짜 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하겠어라고 하면 다른 사람 의견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그냥 직진인 거야. 그 정도의 어떤 강단이 있는 캐릭터로 묘사가 되거든요. 후반에. 내가 탑 국극 배우인데 난 영화에 꽂혔으니까 영화를 할 거야. 국극? 근데 난 영화가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사라지는 사람. 이게 시대적으로 국극이라는 그 전통 예술이 빵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가 어떤 한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서서히 그 예술 장르가 사라지고 영화나 그런 매체 쪽으로 갑자기 또 이제 부흥기가 결이 달라지니까 그런 전세에 맞춰서 이 캐릭터도 국극이 아니라 이제 영화라는 매체로 넘어가겠다고 선언을 하고서 그냥 훅 나가버리거든요. 탑을 찍어봤기 때문에 미련 없이 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맞아. 평생 자기가 해먹을 것도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계속 뻔한 이야기 계속 똑같이 하니까 이제 지겨울만도 하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나름대로 귀하게 대함. 이게 되게 놀라운 점이었어요. 저는 정이 없는 캐릭터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막 하고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옆에 사람들 막 이렇게 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약간 그런 캐릭터인가? 냉소적인 캐릭터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뒤에 가서 이제 주란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주변 소중한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자기가 기준 삼아 만들어 놓은 그 선을 넘진 않아요.
근데 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 백도행한테도 굉장히 금쪽 같은 조언을 훅 던진다든지 주란이한테도 주란이가 꼭 들어야만 했던 말들을 그냥 훅 해준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 문옥경이 파트너인 서해랑을 결국은 매몰차게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빠이 하고서는 이렇게 극극단 나가버려서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서해랑 같은 서사를 갖고 있는 캐릭터는 집착할 만한 어떤 요소를 곁에 두는 게 아니라 약간 극단의 조치로 분리해야 돼. 모든 것들을 다 잠깐 분리하는 시기가 있어야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해랑이한테도 내가 완전 얘를 떠나는 게 얘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이렇게 분리를 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 안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충분히 대해줬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 캐릭터였다. 얼굴 예쁜 건 덤. 근데 드라마 정년이에서 그냥 티저 예고편 같은 걸 보니까 정은채 배우님이 맡은 이 문옥경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비중이 커 보이고 마치 정년이의 약간 뉴 스승처럼 정년이를 막 이끌어주는 약간 멘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옥경은 그런 느낌이 아닌데 그래서 근데 이미 보영이가 없어진 어! 순간부터 다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각색했는지 너무나 우려스러워. 왜냐면 자칫 너무 이제 그렇게 완전 멘토가 돼버리는 순간 이 캐릭터의 매력이 그냥 완전 달라지는 거지. 다른 캐릭터라고 봐야지. 진짜 보영이가 없는 걸로 인해서 각자 이 끈끈한 이 유기가 일단 깨진 상태인 거잖아요. 너무 큰 줄기가 그 뼈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확 없어지니까 다른 것들로 그걸 채워야 되는데 그 깊이를 그래서 각색이 여러모로 굉장히 많이 됐을 것 같은 느낌?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캐릭터는 이 강소복이라는 캐릭터인데 매랑 국국단의 이제 단장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도 보여지던 모습이 있고 속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약간 외전이 궁금해지는 캐릭터인데 뭐냐면은 보여지던 모습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예인을 알아보고 키울 줄 알며 스스로 예인으로서 자부심이 되게 강한 이제 매랑 국국단의 단장님이신데 사업 수완이 떨어지고 때로는 아집만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묘사를 해놨거든요. 앞부분에는. 사업부가 막 비리를 저지르고 막 국단이 막 제대로 굴러가질 않고 약간 모래성처럼 쌓이고 있는데 약간 예술뽕에 차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뭐 돈 지겹구나 막 이러면서 네가 알아서 해주려면 해랑아 막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단장인데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작가님이 취재를 정말 많이 하셨구나라고 느꼈는 게 이게 실제로 그런 이제 잘 나가는 국극단의 그런 비리라든지 단장이 이제 경제적인 어떤 관념이 너무 약해서 사실 극단이 더 퍼져나가서 여러 번 공연을 하고 순회를 막 돌려면 돈이 다 필요하잖아요. 내 돈을 얼만큼 벌고 그걸 불리고 이런 계획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연기, 국극 너무 좋아. 여기서 맴맴거리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 매체가. 이게 전통 예술이라는 게 케이팝 같은 것도 막 굵직한 대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막 이렇게 컨텐츠가 많아지면서 점점 산업이 커진 건데 그렇게 산업을 키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리더들이 경제관념이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취재를 하시고 그거를 반영한 거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부 케이스가 너무 전체 케이스로 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시대는 더더욱 여성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리고 어떤 큰 조직을 이끌어가는 어떤 경영 능력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감히 여자한테 가르쳤겠어요. 누가 가르쳤겠어 그거를. 그래서 여자는 그런 이제 사업 수완이라든지 경제관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면 죄악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이 캐릭터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에서 여성상이 어땠는지를 자꾸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근데 속내 이제 보여지던 모습은 그랬고 속내는 알고 봤더니 이거 전혀 다른 결이야. 최공선이라는 이제 정년이 엄마를 찾고 싶어서 매랑 국극단을 시작했을 정도로 정이 많고 공선의 딸인 정년이를 예인으로서 매우 아끼고 있었다. 그게 이 사람의 속내였거든요.
그리고 맨 엔딩에는 추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년이를 그리신 작가님들이 이 여성 국극단이 이렇게 금방 저무는 어떤 전통 예술이 아니라 좀 계속 지속되는 거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강소복이라는 캐릭터가 사업부 비리를 알고 난 후에는 국극단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작아졌으니까 다른 국극단을 끌어들여서 규모를 더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전략들을 펼치는 캐릭터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비리가 터졌어. 그러니까 우린 다 포기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매몰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이제 다시 뚫고 나가는 캐릭터로 이 사람을 그렸다는 거야. 멋지네. 그래서 또 정이 가는 캐릭터. 그리고 대체 정년이 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여자를 찾고 싶어서 뭘 만들 정도로. 이 캐릭터는 딱 8글자. 하나는 파워 쿨톤. 그리고 뒷북 대왕. 뒷북 대왕 맞아. 파워쿨톤 맞아. 보라색 립스틱을 항상 칠하고 나오신다. 그리고 어쨌든 이 캐릭터가 이렇게 짧은 커트머리인 게 너무 잘 어울렸는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라미란 배우님께서 올린 머리로 나온단 말이지. 나는 이 비주얼이 좋았는데 조금 그게 아쉽다 이런 느낌?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년이의 어머니 서영래라고 이름을 바꾸고 정년이는 자기 어머니 이름이 서영래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 채공선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이제 예인으로서 활동을 했던 그 이름이어서 그 이름이 더 좋아가지고 채공선으로 일단 적어 넣었고 그리고 보여지던 모습은 사건이 몇 개 없어. 몇 개 없는데도 그 보여지던 모습하고 속내가 다르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엄마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엄마라는 설정 자체만으로 이미 많은 서사를 담고 있어서 사실 또 이렇게 뭐 사건을 많이 첨가할 필요도 없어. 그렇지만 그래도 좀 짠했던 게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재능이 있다는데도 스스로 은둔 생활을 자처한 고집쟁이 고지식하고 정년이에게 야박함 그런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지. 이제 1화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속내에는 알고 보니까 소리를 잃고 나서 상처받는 유약한 영혼 진짜 너무 짠했어.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 이건 스포일러인데 천재가 아닌 나를 누가 좋아하겠냐 그래서 도망왔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소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까 자기가 그 국극단이나 그런 스승님한테 버려질까봐 두려워서 그냥 남편 손잡고 도망왔다는 거야. 그저 정년이도 자신처럼 상처를 받을까봐 소리를 말렸던 것. 나름대로 애절한 자식 사랑. 그래서 이제 뭐 터놓고 말은 안 했다 뿐이지 엄청나게 정년이를 사랑하는 엄마였던 거야. 그리고 그런 엄마만 캐릭터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인으로서 자기가 재능을 가지고 한 시대를 평정할 만큼 아직도 그 인물을 기억할 만큼 강렬한 어떤 데뷔를 했는데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소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어떤 아픔을 가진 예인으로서의 캐릭터가 강해서 어떻게 보면 굵직하게 정년이의 강한 멘토지. 정년이가 진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멘토이자 동병상련의 약간 예인 선배인 거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머니는 판소리고 정년이는 국극이라서 맞아. 판소리는 이제 목소리로 하는 그 목소리가 주된 연기라면 그쵸. 국극은 연기, 춤, 뭐 소리 다 포함된 맞아. 예술이니까 맞아. 그 점이 약간 달라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강소복 씨가 결국 이 공선 언니를 찾아와가지고 그냥 이제 나는 내 극단의 예인을 데려오려고 온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보러 온 거야 이러면서 정년이가 소리를 더 이상 못할지언정 진짜 촛대로도 그 국극 안에 참여할 수 있다. 국극은 그래서 좋은 거야 언니 막 이러면서 막 설득을 한단 말이야. 뭐 하나 잘하던 걸 못한다고 해서 이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어. 이걸 알려준 거지. 이런 메시지를 준단 말이야? 미쳤어. 깊이가 미쳤어.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각 잡고 완벽한 소리가 아니더라도 너만의 어떤 특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약간 우회하는 전략으로 소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을 가르쳐줘. 정년이한테.
재화를 같이 하는. 재화를 같이 하는 거야. 소리 재화를. 화해를 하는 거지. 그렇게 못하게 해놓고 알고 보니까 누구보다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이었던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래서 어머니와의 눈물의 어떤 이제 화해를 하면서 난 국고 배우가 될 거요, 막 이런 식으로. 아, 네가 뭘 하든 응원한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잘 해봐라 이렇게 해서 다시 보내는 거지. 이제 주변 단역 캐릭터 중에 마지막 인물인 임진 스승님. 근데 이분도 보여지던 모습하고 속내가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 보여지던 모습은 채공선을 가르쳤던 명창인데 인자해 보이는 외모와 다르게 날카로운 돌직구 화법, 스승인 척하지만 엘리트 주의에 빠진 독선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난 느꼈거든. 그러니까 처음 등장했을 때 정년이한테 소리 하지 말아라, 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딱 소리 한 번 듣고서 뭐 끝까지 보지도 않아, 뭐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딱 들으면 명창이니까 알잖아. 그래서 너는 가망이 없다, 그만둬라. 나이가 너무 많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17살한테 17살한테 너의 그 나쁜 버릇, 목을 긁는 어떤 안 좋은 버릇을 고치기에는 글러 먹었다. 너는 이제 너의 예술인의 뭔가 생명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절망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야, 이 인물 때문에. 정년이한테. 당신이 빌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명확한 빌런은 없나 봐. 있긴 있는데 진짜 그게 주된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냥 슉 하고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 그냥 엑스트라야. 그 빌런은 중요하지 정연이의 목 상태를 어떻게 잘못하는 사람이고. 아니야. 그런 거랑 전혀 관련 없어. 아 그냥 말 안 할래. 정연이 목은 정연이가 혹사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의 속내는 알고 보니까 제자였던 채공선이 소리를 잃고 은둔자가 된 것에 대한 죄책감이 큰 인물이야. 그래서 내 이럴 줄 알았으면 끝까지 독려하는 스승이 아니라 헛된 희망을 잘라주는 스승이 될 걸 하고 후회 중이셨어. 정년이의 어머니 때는 그래도 할 수 있다, 해봐라, 해보자 이렇게 독려했던 스승이었던 거야. 그래서 채공선이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 판을 완전 떠나버리게 한 장본인이 자기라는 어떤 죄책감이 있어. 그래서 뭐 내가 알던 그 모습이랑 완전 다르네 라고 느꼈고, 그래서 정년이가 다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냥 빨리 그만두라고 더 매몰차게 말했던 캐릭터였어.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정년이가 최고의 국극 배우가 돼서 어떤 공연을 올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고, 이제 길고 긴 대장정이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우리의 권부용